안녕하십니까. 날짜가 하루하루는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은 정말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24년 1월 만기도 거래일 포함해서는 4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생하시는 분들은 지난 일주일도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정말 고맙게도 우리 구독자분 또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계속 제가 언급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 영상을 또 초창기에 엄청 열심히 보셨던 분들처럼 막 새벽까지 보시고 본인이 느끼는 거 적은 분들이 정말 실력이 늘어요. 예, 그거를 진짜 이거는 유료화 해야 되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에 왜 조회수가 작냐, 노출이 잘 안 됐어요. 그동안 노출이 잘 안 됐고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세요. 가급적이면 많이 보십시오. 나중에 다 유료화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지수만 얘기했을 때는 지난번에 고점이 37,790, 38,000 부근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3거래일 연속 올라가다가도 내리고 올라가다 내리고 어제도 뭐 덧지르다가 마감이 됐어요.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는데 새해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고점 한번 돌파를 못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지선은 37,000, 이 37,000이 저항선이었는데 이 위를 돌파해가지고 지금 지지선 위에 있지만, 만약에 37,000이 무너진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게 무너진다 하면 좀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다른 거 아니라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FOMC의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하느냐 안 하느냐, 좀 이렇게 어떤 각 분야의 총재들이나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해서 3월 이전에 한다 하면 급등하고, 또 3월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또 하락을 하고, 지금 그런 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0.5%포인트의 빅스텝을 밟느냐 아니면 0.25냐, 이런 부분에 만약 0.5 정도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또 그때는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0.25다? 그럼 또 실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FOMC에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다 기대감하고 그 가능성 또는 어떤 기관이면 기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주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지금 각 나라에서 전쟁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IS가 지금 전 세계에서 테러를 갖다가 뭐 감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스라엘하고 특히 미국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이 또 중동 전쟁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느 선에서 뭐 휴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좋은 분위기로 가면은 좋은데, 아무래도 전쟁이 길어지다 보면 수출이고 뭐고 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고, 또 러시아는 이제 북한에서 또 미사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계속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인 뭐 무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 제한을 하겠다, 보복을 예고를 했어요.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기업이 보는 거죠. 국내 기업은 상당히 러시아에도 진출 많이 해 있고 한데, 예, 국내 기업은 좀 비상 상태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올해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을 했어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 근데 실제로 해안포를 갖다가 5년 만에 개방을 하고 결국은 휴전선 부근에 지뢰 매설도 하고 있고, 경의선 그쪽으로다가 지뢰 매설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NL 북방 한계선에 어제 포탄 200발 정도를 퍼붓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대응 사격 한 400발 정도 썼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입질에 불과해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지금 북한에서는 자꾸
그 뭐 미국 제재도 확실하게 푸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고립되는 상태니까 이런 거를 조건으로 해갖고 자기네들이 좀 예를 들어 갖고 여러 가지 완화를 시키고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강력하게 위협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전쟁하는 건 당연하다. 언제냐가 문제다. 핵도 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잘못된 게 뭐냐면 많이 도와줬잖아요. 옛날에 우리 정주영 전 회장이 있을 때도 뭐 소도 많이 끌고 가고 뭐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지난 정권 때도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가 자기네들 서운하면은 그냥 남북 연락 사무소 그냥 예고도 없이 폭파시켜버리고 자기네가 돈 들인 거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400억 넘게 우리가 들여서 순수한 돈으로 지금으로 하면 2천억이 넘을 거예요. 2천억이 더 될 수도 있고.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 그리고 그렇게 잘해줬던 사람조차도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 그리고 또 중국도 호시탐탐 지금 대만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 갖고 그러는데 이제 워낙 미국에서 강력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근데 북한은 이게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북한은. 그래서 도발을 뭐 자기가 다치는 게 아니니까 도발을 좀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영토 안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포탄이 날라온다든가 ICBM을 갖다가 수직으로다가 실험을 했는데 이제 정말 태평양 쪽으로 쏜다든가 이러면은 좀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연평도에서 뭐 주민들이 대피하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큰 영향을 안 받는다. 직접적인 영향을 얻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치기 소년 같은 거죠. 하도 속으니까 하도 속고 하도 위협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정서로는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 대응을 안 한다.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코스피도 작년에 제가 늘 말씀드리면 뭐 2800 간다, 3000 간다 그런 거 믿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는 단계적으로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2500이 지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2550, 2600, 2650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연말에는 뭐 이거는 거의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돼요. 오버슈팅 나오고 3일째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문의 오신 분들 주식 하시는 분이 이날 팔아라. 이날 파는 게 유리하다. 왜? 첫날 약하면은 이 첫달이 강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합 정도 잘하면 끝나고 아니면 어느 정도 밀릴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2550, 2500이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근데 만약 2500이 만약 깨지는 경우가 온다 그러면 이거는 속절없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500, 2550 정도에서는 지지가 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저는 이거 하나만 띄우는 이유가 여기에 막 온갖 지표 뭐 보면은 막 8개, 10개, 12개씩 띄우시는 분들이 많아. 그거 안 보여요. 뭐 보는지도 모른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파생을 유튜브나 리딩을 하거나 뭐 무엇을 하든 자, 지금 분위기에서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고 선물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추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어디서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많이 연락이 왔어요. 딴 데서 유료로다가 가입하신 분들 수익 나신 분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어떤 이론 하나 가지고 자기네들 교육비를 받아가지고 그 부를 갖다 축적하려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런 거 배우고 나는데 1000만 원씩 들여서 배웠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남는 게. 그리고 손실을 계속 본대요. 그걸 왜 배우냐고 그거를. 제가 권장하고 하진 않아요. 저한테 배운 사람 딱 하루일 거예요. 하루에 다 응집돼 있잖아요. 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속이고 자세히 얘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좀 멤버들이 꽉 차서 오시고 좀 대단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하여튼 먼 길 오시니까는 좀 조심하십시오. 비행기 타고도 오시고 지난번에도 눈이 와서 좀 연기가 좀 되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먼 곳에서 진짜 먼 데서 오시는 분은 거리 멀다는 소리 안 해요. 어설픈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라이브를 하더라도 본인들의 실력이 늘었냐 안 늘었냐. 근데 영상 지나간 거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고 댓글도 다시고 필기하시라고 그랬죠. 필기하세요.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선물로 넘어왔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속적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근데 조정도 이렇게 급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조정받아 빠질 때는 뭐 주식이건 파생이건 하락할 때는 이렇게 쭉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파생하는 사람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어느 쪽 원웨이로 당하면 자꾸 콜이다 푸시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등 가격이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거의 뭐 4년 동안 거의 적중도가 높고 등 가격이 지금은 요 347.2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요 정도고 그전에는 이제 옵션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상당히 콜옵션이 높았어요. 가격이. 근데 지금 역전이 됐어요. 풋옵션이 높고 이 부분은 제가 풋옵션이 바닥이 계속 깨질 때도 바닥만 확인이 되면 중박 이상이 터진다. 자, 이틀 만에 500%가 넘게 중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쩌다 맞힌 게 아니잖아요. 다달이 맞히고 있어요. 다달이. 중박 대박이 언제쯤 어느 시기에 나온다. 특히 만기 전에 얘기한 거는 거의 퍼펙트였고 중박이 나올 수도 안 나온다. 아니면 대박이 나오면 이거다. 초대박 나오면 이거다. 다 적중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거 보시기 뭐 하면 7월부터 한 11월까지만 보시면 알아요. 그 영상들을 보시면 거기 전 지나간 다음에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자, 등가격에서 지금 등락폭이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야간 거는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야간에 평일날 보면 안 돼요. 근데 변동성 클 때는 한 번씩 볼만해요. 매매는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아래로 흔들었어요. 뭐 미국의 옵션 만기 뭐 그 영향보다 뉴스 하나하나 지표 하나하나에 따라서 많이 흔들렸고 월요일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양풀이를 죽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이 한쪽이 원A로 가기보다는 가다가 또 반대쪽도 기회를 주고 월화 정도 그렇게 흔든다라고 하면 수목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 월화수가 터져버리면 뭐 당일날 만기날은 뭐 그냥 아시는 대로 거의 와리가리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 347.5 기준으로 해가지고 52.5 이 정도까지 2호가까지 매매를 하는데 당일 매매라면 이제 만기 때는 터지면 외곽에서 터지니까 만약에 당일 매매라면 뭐 한 4호가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357.5까지. 그러나 이걸 오버나잇을 하는 거는 소량이거나 수익금 일부거나 그거 아니면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린 340 정도까지가 매매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337이나 300 뭐 35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너무 밑에는 안 돼요. 이거 다 휴지되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금에서 오버나잇은 안 된다. 수익금 일부에서 이런 것들은 외가격은 한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내로다가 오버나잇을 해야 된다. 수익금도 전체가 아니라 수익금도 일부. 그런데 내가 산 게 만약에 월요일날 밀린다. 그럼 반대쪽으로 무조건 가면 돼요. 반대쪽에는 355나 당일 매매는 352.5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거를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드리고 만기 전후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박스권 안에서만 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만. 그런데 이 위로는 이쪽을 매매하는데 어쩌다가 터지는 거 어쩌다 10,000% 뭐 40,000% 50,000% 터질 때 0.01인데 이 0일이 아니죠. 여기서 0.01이 된 후에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그러면 이렇게 다 휴지가 되잖아요. 전부 다 0.01, 0.01, 0.01 다 휴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건질 수 있는 곳을 매매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살펴볼 건데요. 자, 옵션은 이제 콜옵션 352.5 예, 30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그 회원 전형이 있다. 회원 전형 영상을 올렸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추측으로는 이거 확실하진 않은데 그 광주 쪽에 계신 그 영리치에서 대명을 바꾸셨는데 두 글자로 바꾸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웅비 대박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럼 가입을 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거기에 맞는 영상을 제가 그래서 제작을 해서 올린 거예요. 올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실제로 영상 올리고 제가
이틀 만에 지금 중박 500% 이상이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눌리고 있지만, 그래서 대박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건 대박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대박에 맞는 영상을 올린 거고, 또 중박을 가입을 하면 중박에 맞는 영상을 올리고, 라이브 할 때 하면 좋은데 미리 하신 분은 거기에 따른 제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카톡 주세요. 카톡이나 카톡 물으시면 이메일, 최근 커뮤니티가 하단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제가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대가를 주게끔 규정이 돼 있는 게 유튜브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카톡이나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랠리 때문에 정말 많이 올라갔죠. 거의 뭐 3,000%, 4,000%, 뭐 저점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뺄 때는 이렇게 빼버리잖아요. 허무하게 빼버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 정도 지점에서 말씀드렸죠. 얘도 더 갈 수도 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가봐야 30%, 50% 정도다. 그리고 터질 확률은 풋에 있다. 그리고 풋이 바닥이 나오면 중박 이상이 가능하다. 그게 이틀 만에 딱 나온 거예요. 실제로 딱 맞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하락도 가능해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일 수가 있다. 지금 352.5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풋이 저점 깨지듯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풋이 저점 깨지듯이.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반등이 나와도 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콜옵션을 매매하면 안 된다. 지지되면은 가능해요. 지지되면은 지금 워낙 많이 빠져서 뭐 한 소박도 한 2, 300% 정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나 지금 분위기상은 콜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저점이 계속 깨지고 있다. 저점이 계속 깨지고 저 위에서부터 깨졌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점이 깨졌다. 이거 풋 아니다. 살짝 올라갔다가도 또 이탈하고 또 이탈하고 계속 이탈했어요. 계속 이탈하다가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거의 2시간 이상을 횡보를 하면서 더 이상 이탈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 가지고 야간까지 포함해서 외가격 500%가 약간 넘게 터졌다. 그리고 지금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다음 주에 월화든지 아니면 화수든지 수요일 하루든지 만기든지 언제든지 이거는 뭐 여기서 뭐 20%, 200, 한 100%, 200%만 올라가도 뭐 준 대박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만약에 밀리는데 밀리는 폭이 크지가 않다 그러면 반등 가능성이 커요. 당연히 수급이겠죠. 왜냐 지금 뉴욕 시장에서 강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엄청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뭐 다우지수가 뭐 150포인트까지도 올라가고 하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겨우 강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영향은 없어요. 다만 심리적으로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다 조금씩인데 올라가고 빨간색이니까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나 해갖고 개인들이 만약에 콜옵션 쪽으로 몰린다 하면 몰리는 만큼 개인 플러스 약자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약자에는 기관도 있고 투신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강력한 그 대항마는 항상 외국인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약한 쪽으로 콜 쪽으로 만약에 확 몰리는 만큼 풋이 급등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풋이 갈 거 아니야 풋으로 몰리면 당연히 콜이 50% 100% 이상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만기 전날 꼭 제가 올리죠. 그때 가서 이제 만약에 그동안 수익을 못 보시면 그때 뭐 만기날 또 최소한 중박 정도는 나오니까 300%, 400%, 500%그 사이는 나오니까. 근데 만기 전날 터지냐 안 터지냐에 따라서 터졌을 때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만기나 터진 적은 없어요. 중박 정도, 그 정도, 소박, 이 정도. 프리미엄 완전히 뺀 상태에서 그것도 터지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지 마라. 미리 많이 들어가면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끝없이 하락하다가도 그
지금 30분 봉상으로 보는 게 좀 낫겠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한 2시간 동안 바닥 다진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서 안 밀리고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는 개파락 아니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간씩 밀리는 거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 예, 분위기가 지금 풋옵션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어쨌든 유리하다는 방향으로 거의 가기는 했는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기 주지만 주식을 몇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건설 대표주고 여러 가지 뭐 사업을 갖다가 같이 하거나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이나 삼성 전자라든가 이런 데 지분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탄탄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만약 12만 원이 지지선인데 여기까지 만약에 내렸다 그러면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사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도 뭐 지금은 상당히 올라가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나 전쟁이 러시아나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설 쪽에서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1년 더 걸릴지 3년 걸릴지 5년 걸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나온다든가 화해 분위기가 생긴다 그러면은 건설 쪽으로 건설 회사 내가 좋아하는 건설 회사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CJ 대통령은 다른 것들은 많이 올라갔다 또 확 빼버리는데 좀 이것도 일찍 말씀드렸죠. 일찍 말씀드리고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도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거. 11만 5천 원이 지지선이다. 여기가 무너진다? 이거는 사면 안 된다. 기다렸다 사야 돼. 기다렸다. 그리고 뭐 대표주는 삼성 우리 전자니까 삼성전자 뭐 이거는 영상 계속 보신 분들 알지만 이 바닥에서도 이 밑에 바닥에서도 삼성전자는 시간 되면은 자기 값을 다 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지금도 뭐 한 3일 정도 올해 들어서는 지지부진하지만 뭐 이게 크게 올라갈 그런 모멘텀은 지금은 없어요. 올라갔다가도 전고점 돌파가 쉽지가 않다. 조금 더 올라가면 팔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75,000원, 73,600원짜리가 지지선이다. 여기가 무너지면 다시 7만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주식은 무조건 사놓고 뭐 몇 년 맨날 홀딩해봐야 뭐 올라가는 거 올라가지만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잖아요.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3거래일 하락이죠. 3거래일. 그리고 이때 물어보신 분들이 한 몇 분 계시죠. 그래서 이때 나 같으면 다 판다. 근데 안 판다고 딴 분들은 안 파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계속 빠지고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14만 5천 원의 지지선이에요. 이 정도 근처에서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횡보를 하거나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 2024년 그 1월 만기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시고 또 댓글에 질문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해요. 말 없는 분들은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못 드립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파생인들은. 그리고 꾸준해야 되고 변하지 말고 엄청 잘하는 것 같이 하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뭐 정말 배가 다 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연락 두절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안 됩니다. 파생하지 마세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뭐 일당은 벌 수 있을 거예요. 일당은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다가 한 번에 물립니다. 그런 경우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어떤 핑계가 나와요.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안 할 건데 했다. 그게 한 번이 모르는데 지속되면 그게 실력이고 거기서 정체가 되고 더 이상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좋은 이론도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 드리고 만기 전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